이번 주제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마르코프 모델은 시간에 따라서 스토캐스틱하게 변화하는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한 툴입니다. 마르코프 모델이기 때문에 마르코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next state는 현재 스테이트의 값에만 의존을 합니다. 마르코프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와 이들 간의 트랜지션 그리고 이들 트랜지션의 확률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모델에 따라서 액션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프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마르코프 체인, 히든 마르코프 모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partially observable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강화학습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마르코프 모델은 마르코프 체인입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유한한 숫자의 discrete state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 state 간의 transition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트랜지션마다 그 트랜지션의 확률 값이 주어져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state 1, state 2가 있고 각 스테이트마다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1에서 S2로 가는 트랜지션 그리고 S1에서 다시 S1으로 돌아오는 트랜지션 S2도 마찬가지로 S1으로 가는 다시 S2로 돌아오는 트랜지션이 있고 각 트랜지션마다 이와 같이 그 트랜지션의 확률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2에서 S1으로 가는 트랜지션은 0.8의 확률이고요. 다시 S2로 돌아오는 확률은 0.2의 확률을 합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트랜지션마다 확률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고요. 마르코프 프로퍼티라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의 next state는 현재 스테이트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프 체인에는 이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리워드 값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면 그 스테이트가 어떤 리워드 값을 생성하도록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스테이트 S1에 리워드 10이 발생하고 S2에는 리워드 0가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 마르코프 체인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리워드를 발생하도록 모델을 하면 그 모델을 우리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혹은 마르코프 리워드 체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혹은 마르코프 리워드 체인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앞의 마르코프 체인에서 액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할 때 액션 값에 따라서 트랜지션이 변화되는 영향을 주는 그런 모델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과 마찬가지로 finite number of discrete state가 있고 probabilistic transition들이 있고요. 추가로 이런 액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xt state는 현재의 state and state와 더불어 어떤 액션 값에 따라서 다음 state가 결정이 됩니다. 마르코프 체인에서는 어떤 액션이 없이 확률적인 분포로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는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 값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S1, S2가 있고 S1, S2가 있고 이 액션이 A1, A2가 있다고 가정하면 S1에서 액션 A1을 수행할 때 0.3의 확률로 다시 S1으로 돌아오고 0.7의 확률로 S2로 트랜지션이 발생을 하고요.
S1에서 A2 액션을 수행하면 0.9의 확률로 S2로 트랜지션이 생기고 0.1의 확률로 S1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S2도 마찬가지로 S2에서 액션 A1을 수행하면 0.6 확률로 S1으로 가고 0.4 확률로 S2로 돌아오고요. A2 액션을 수행하면 0.8 확률로 S1 가고 0.2 확률로 다시 S2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마르코프 체인과 유사한데 거기다가 마르코프 체인에다가 액션을 추가해서 트랜지션을 할 때 액션 값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델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추가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는 마르코프 리워드 체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스테이트가 리워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 S1에서는 리워드 10을 생성을 하고 S2에서는 리워드 0를 생성하는 식으로 어떤 스테이트마다 어떤 리워드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마르코프이기 때문에 이 전체 모델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고요.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실제 광학학습에 사용되는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앞에서 본 마르코프 체인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nite number of discrete state로 되어 있고 이들 state 간의 어떤 probabilistic transition으로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마르코프 property 즉 next state는 현재 state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그런 마르코프 property를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마르코프 체인과 다른 점은 마르코프 체인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이 현재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따라서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알 수 없는 대신에 각 스테이트가 어떤 observation 값을 생성을 합니다. observation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수치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observation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observation 값들을 보고 우리가 현재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죠. 그런 모델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르코프 체인과 유사하게 이 부분을 보면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 간에 이런 트랜지션이 있고 트랜지션마다 확률 값이 있죠. 이 부분은 마르코프 체인과 같고요.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 S1인지 S2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따라서 대신에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observation 값, 이 경우에는 observation이 O1, O2 두 개라고 가정을 하면 이 S1 스테이트는 0.75 확률로 O1이라는 observation 값을 생성을 하고 0.25 확률로 O2라는 observation을 생성을 합니다. S2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S2 스테이트에서는 0.75 확률로 O2라는 observation 값들을 생성을 하고 0.25 확률로 O1이라는 observation 값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스테이트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observation 값을 사용해서 스테이트 값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MDP와는 달리 이 POMDP에서는 이 시스템의 현재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MDP에서는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POMDP에서는 현재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르코프 체인과 히든 마르코프 모델의 차이점에서 봤다시피 현재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신에 각 스테이트는 각 스테이트에서 어떤 observation 값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측정
측정할 수 있는 숫자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observation 값을 사용해서 state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이런 state와 state 간의 probabilistic transition 그리고 action을 포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르코프 프로퍼티에 의해서 next state는 현재 state와 action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 POMDP는 현재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대신 각 스테이트는 어떤 observation 값, 측정할 수 있는 수치들을 observation 값들을 생성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동일하고요.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에서 트랜지션을 할 때는 액션에 따라서 액션 A1을 하면 0.7 확률로 이쪽으로 가고 0.3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르코프 프로세스 디시전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동일하고요.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대신에 각 스테이트가 이와 같은 observation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S1 스테이트는 0.75 확률로 observation 1을 생성을 하고 0.25 확률로 observation 2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state 2는 마찬가지로 0.75 확률로 observation 2 데이터를 생성하고 0.25 확률로 observation 1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 도표는 지금까지 본 마르코프 모델의 4가지 종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4가지 마르코프 체인, 히든 마르코프 모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POMDP 4가지를 액션을 포함하고 있는지, 옵션을 포함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액션을 포함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인지 알 수 있고 다음에 HMM은 액션을 포함하지 않고 또 현재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MDP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포함을 하면서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인지 알 수 있고요. POMDP는 마지막으로 액션을 포함을 하고 하지만 현재 어떤 스테이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4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 챕터에는 마르코프 모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마르코프 프로퍼티에 대한 간단한 리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이 스테이트가 이 타임 스텝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경우에 이 스테이트가 값이 S1부터 S2 해서 ST까지 변하고 그 다음에 ST 플러스 1 다음 단계로 변할 때에 현재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변할 확률은 이전의 값들 S1부터 ST-1까지는 의미가 없고 현재의 값 ST 값에만 의해서 다음 값이 결정될 때 이런 스테이트, 이런 특징을 만족하는 스테이트들을 우리가 마르코프 스테이트 혹은 인포메이션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즉 미래는 future, 미래는 independent of the past given the present. 현재 값에만 의존을 하고 이전 과거 S1부터 ST-1까지와는 independent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르코프 스테이트에서는 현재 값만 알고 있으면 이 시스템의 next 단계를 충분히 full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가 알려지면 이전 히스토리는 우리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의 스테이트 값들이 sufficient statistics, 미래를 예측하는데 충분한 데이터 값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과거 데이터들은 irrelevant,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만족하는 스테이트들을 우리가 마르코프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마르코프 모델들에는 많은 스테이트들이 있고 이들 스테이트 간의 트랜지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트랜지션마다는 그 트랜지션이 발생할 확률, 즉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존재하는데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데피니션을 보면 이 PSS''은 state S에서 S'으로 트랜지션 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S 스테이트에서 다음 next 스텝이 S'일 확률을 의미하죠. 여기 example은 액션이 없는 즉 마르코프 체인과 히든 마르코프 모델 그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액션이 들어가 있는 마르코프 모델이라면 여기 ST S 뒤에 액션이 들어가줘야 정확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액션이 없는 example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마다 트랜지션 probability가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트랜지션 probability를 보통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state transition matrix라고 하는데 이 형태는 그러니까 from to죠. 이 state에서 이 state로 가는 transition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P1은 state 1에서 state 1으로 transition 되는 확률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확률은 state n에서 state 1으로 transition 되는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차원 스퀘어 매트릭스가 state transition matrix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에 액션이 포함이 되면 이 매트릭스는 더 이상 2차원 매트릭스는 아니고 3차원 액션이 포함된 3차원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tate transition matrix는 이 각각이 확률이기 때문에 이 로우의 합, 특정한 로우의 합은 1이 되어야 되고요. 특정한 칼럼의 합도 당연히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장점은 뒤에 어떤 state들의 value 펑션을 계산할 때 state transition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그 value 펑션들을 어떤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좀 더 아날리틱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본 마르코프 체인의 좀 더 포멀한 리캡이 되겠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P, S는 스테이트들의 집합이고 다음에 P는 이런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에는 액션은 없지요. 그래서 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S''으로 가는 probability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probability들이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은 이 S 스테이트의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요. 그래서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 값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음 스테이트의 값은 현재의 스테이트 값에만 의존을 하고 이전 히스토리에는 독립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마르코프 체인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 차이점은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이 값들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이나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메모리 리스인 이유는 이전에 현재 값에만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히스토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리스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는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리워드가 추가된 그런 모델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입니다. 참고로 본 강의에서는 마르코프 체인과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묶어서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MRP는 SP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는 이미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리워드와 겜마, 디스카운트 팩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SPR, 겜마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P는 이미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R은 리워드 펑션이고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ST에 대해서 ST에 도착하면 이 리워드가 함수 형태로 계산돼서 생성이 됩니다.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입니다. 겜마는 디스카운트 팩터 상수고요. 0하고 1 사이 값으로. 그래서 어떤 미래의 리워드는 좀 더 값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MRP는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리워드가 추가된 그런 모델이고요. 액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은 MRP는 강화학습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MRP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MRP를 사용하면 액션이 없더라도 그 스테이트들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MRP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P를 공부를 하고요. 좀 더 나중에 MRP에 액션을 추가해서 실제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MDP 모델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리턴은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미래 리워드의 합을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은 G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Total Discounted Reward from Time Step T, 현재 상태 ST에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Total Discounted Reward를 의미하고, 포멀한 데피니션을 보면 먼저 Finite Horizon인 경우에 Finite Horizon이면 이 타임 스텝이 무한대가 아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N 스텝으로. 그래서 GT Return은 Immediate Reward, 현재 스테이트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리워드 더하기 다음 스텝에서 발생하는 리워드, 물론 여기다 디스카운트 팩터 곱해지고요. 더하기 그 다음 스텝의 리워드 해서 계속 덧셈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리워드를 덧셈을 해나가고, 물론 각 리워드는 디스카운트 팩터로 곱해지고요. 이들의 합이 이 GT, State ST에서의 리턴이 되겠습니다. Infinite Horizon인 경우에는 이 number of step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n 대신에 무한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immediate reward 더하기 다음 스텝의 reward, 물론 곱하기 디스카운트 해서 계속 더해 나가면 무한대까지 덧셈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식이 infinite horizon인 경우에 리턴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겜마 값이, 디스카운트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대로 커지지 않고 어떤 상수 이하, 상수보다 커지지는 않습니다. 값에 컨버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리턴 값을 리커시브하게 표현을 하면 어떤 타임 스텝 t에서의 리턴은 immediate reward, 이 타임 스텝 t에서 바로 발생하는 리워드 더하기 다음 단계, 그죠?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의 스테이트에서의 리턴이 GT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그 리턴 곱하기 디스카운트 한 것을 더한 것이 현재의 타임 t에서의 리턴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풀어 쓴 것이죠. 네. 이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고요. 현재 값에다가 얼마만큼 비중을 줄 것인지 그런 가중치를 주는 그런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k 플러스 1 타임 스텝 뒤의 리워드는 그 리워드에다가 갬마의 k성을 곱해서 그만큼 가치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갬마 값이 0에 가깝게 되면 미래의 리워드에다 가치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좀 short-sighted,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리워드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이밸류에이션이 되고요. 이 갬마가 1에 가깝게 되면 미래의 리워드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ar-sighted, 미래의 경우에 좀 더 비중을 주는
그런 이밸류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감마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이유로는 현재의 immediate reward, 현재의 리워드가 먼 미래의 리워드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파이낸셜한 경우에 현재의 캐시와 먼 미래의 캐시를 비교하면 현재의 캐시는 먼 미래까지 어떤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더 가치가 높죠. 그래서 현재의 리워드에 높은 가치를 두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동물들도 현재의 리미티드 리워드를 먼 훗날의 리워드보다는 훨씬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만약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쓰지 않으면은 이 infinite horizon, 다시 말하면은 이 타임 스텝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팩터 사용하지 않으면 이 리워드, 즉 리턴 값이 무한대로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트에 사이클릭이 있고 그러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의 사이클이 있으면 그 말은 이 모델의 타임 스텝은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리턴 값은 다시 말하면 리워드의 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타임 스텝이 반드시 끝난다는, 그죠? 반드시 그러니까 if all sequences terminate, 어떤 타임 스텝이 반드시 끝난다는, 무한대가 아니라는 개런티가 있으면 그때는 이런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타임 스텝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서 각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V of S로 표현을 하고요. 이 MRP 모델에서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시도 없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팔리시 파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VS로 표현을 합니다. 이 S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 VS는 그 정의가 토탈 디스카운트, 현재 스테이트 S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토탈 디스카운티드 리워드죠. 다시 말하면 이 스테이트의 리턴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멀한 정의는 S의 스테이트 밸류 VS는 이 S에서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리턴 값 GT의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S에서부터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 스토캐스틱, 확률적으로 트랜지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가 발생을 하겠죠. S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마다 리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로들의 평균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S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S에서 시작해서 발생되는 여러 패스의 리턴들에 대한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피니션이 스테이트 S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데요. 자, 문제는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calculate all state values in closed form. 이러한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즉 MRP 모델에서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벨만 이퀘이션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state value 펑션 값을 구합니다. 벨만 이퀘이션은 이 state value 펑션들 값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리커시브한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지금 이 수식이 MRP에서의 벨만 이퀘이션인데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 state value 값들이 한 수식 안에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S state에 대한 state value function, 즉 V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이죠. 그래서 state S에서부터 발생하는 리턴의 평균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S에서부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S에서부터 여러 개의 브랜치가 있어요. 여러 개의 트랜지션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 개의 트랜지션이 있고 따라서 여러 개의 이렇게 경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경로가 생기죠. 그리고 각 경로 하나마다 리턴 값이 있습니다. 리턴 값이라는 것은 그 경로상에서 발생하는 리워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SS부터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각 경로마다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리턴 값의 평균 값이 S에 대한 state value, V 값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SS부터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의 평균 값,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만 이퀘이션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특정 state S의 VS 값,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S에서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의 평균 값이죠. 그걸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S에서 트랜지션 할 수 있는 다른 스테이트들, 이 스테이트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스테이트들은 우리가 이미 그 스테이트들은 우리가 그 V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 스테이트는 S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스테이트는 에서 V 값을 안다는 얘기는 이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 값을 알죠. 이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트에 오게 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토탈 리워드 얻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둘 다 V 값을 알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 S에 대한 V 값을 구하려면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스테이트 자체가, 이 S 스테이트 자체가 리워드를 발생을 시킵니다. RS가 S 스테이트가 발생하는 리워드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포함이 돼야겠죠. S 스테이트 자체가 리워드를 발생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갬마는, 자, 여기서 이제 이 S 자체가 리워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는 이 스테이트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그 다음 스테이트로 옮기는데 다음 스테이트 리워드는 무조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감마를. 그래서 감마를 곱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얻는 평균적으로 얻는 리워드의 합은 VS 스타 프라임이죠. VS 프라임이죠. 그죠? 다음에 이쪽에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 스테이트로 옮기면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트의 V 값,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average total reward. 이쪽으로 옮기면 이 V 값만큼의 리워드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 V 값만큼의 리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이트로 갈 확률은 PSS'이라고 해서 이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고 이는 MRP에 미리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스테이트로 가는 것도 이 파라미터가 있고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있고 마찬가지로 MRP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만큼의 우리가 리워드를 평균적으로 얻게 되고요.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어떤 V 값만큼의 리워드를 얻게 되고요. 이쪽으로 갈 확률은 이 transition probability고 이쪽으로 갈 확률은 이 transition probability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에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는 여기 있는 V값들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V값 곱하기 이 확률 더하기 이 V값 곱하기 이 확률, 그래서 더해준 것, 다시 말해 평균이죠. 이 V값들의 weighted average 값들이 결국은 이 스테이트 S에서 다음 스테이트에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V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S 자체가 리워드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고, 이 내용은 이 다음 스텝에서 얻을 수 있는 V 값들의 평균치, 그거를 곱해서 더해준 것이 이 S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토탈 리워드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S 값, 스테이트 밸류 값이 되는 거죠. 이전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슬라이드에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들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MRP에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들을 구할 때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앞 슬라이드에 있는 그 벨맨 이퀘이션을 적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1부터 Vn까지 n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각 스테이트 하나하나마다 V1은 이퀄 그 벨맨 이퀘이션 정의에 따라서 R1 더하기 감마 곱하기 이 벡터를 여기에 로우에 곱해주면요. V1 곱하기 P11 그 다음에 V2 곱하기 뭐 P12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끝에 가면은 뭐 Vn 곱하기 B1n까지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하나의 V1에 대한 벨맨 이퀘이션이죠. 마찬가지로 V2에 대해서도 벨맨 이퀘이션을 그대로 적어주면 V2 equal R2 더하기 갬마 곱하기 이 두 번째 로 곱하기 이 벡터 해주면 마찬가지로 벨만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n까지 반복해주면 이런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매트릭스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식은 벡터의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의 벡터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리워드 값들을 모아놓은 벡터가 되고, 이 매트릭스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스테이트 밸류를 풀 때 벨만 이퀘이션을 연립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한 개의 변수가 스테이트 밸류 하나를 변수라고 보면 한 개의 변수에 한 개의 이퀘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 하지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하는 얘기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이 전체 벨만 이퀘이션을 한 개의 매트릭스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훨씬 편리하게 간단하게 이 V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V는 이 벡터를 얘기하고요. 이 캐피탈 R은 이 리워드의 벡터를 얘기하고 갬마는 있고 이 캐피탈 P는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고요. 이 캐피탈 V는 마찬가지로 이 V 값들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 슬라이드의 그 매트릭스로 표현된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수식이 앞에서 본 전체의 벨만 이퀘이션들을 한 개의 매트릭스 수식으로 표현한 식이죠. 그래서 뭐 이 항목을 왼쪽으로 보내고
정리를 하면 v equal i 마이너스 gamma p의 inverse r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연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컴퓨테이션의 컴플렉시티는 약 5의 n 3성 정도로 걸리고, 그래서 n이 좀 작은 사이즈면, 그러니까 스테이트 수가 좀 작으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시간에 구할 수 있지만, n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면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법을 쓰기는 좀 힘들고요. 좀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솔루션은 좀 small, 스테이트 수가 작은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수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기는 힘들고 대신에 좀 아이트레이티브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MRP에서 각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연립방정식 혹은 매트릭스 형태로 값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들을 아이트레이티브하게 순환적으로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아이트레이티브하게 MRP에서 스테이트 밸류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모든 스테이트의 초기 V값들을 제로로 초기화하고요. 여기 K는 그 아이트레이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트레이션 1부터 이 값들이 이 스테이트 밸류 값들이 컨버즈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K equal 1에서 다음 모든 S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식이 그 MRP에서의 벨만 이퀘이전이죠. 그래서 벨만 이퀘이전을 사용해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밸류를 이와 같은 수식 벨만 이퀘이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스테이트 밸류는 이전 단계의 K-1번째 아이터레이션에서 계산된 스테이트 밸류 값이고요. 왼쪽에 있는 스테이트 밸류 값은 그 next step, 즉 K번째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 밸류 값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터레이션의 스테이트 밸류 값은 항상 이전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 밸류 값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산을 하면 다시 K가 1 증가하면서 다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작업을 반복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until converge, 이 값들이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컨버즈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컨버즈 된 값이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synchronous backup이라는 얘기는요, 이 특정한 아이터레이션에서 이 V 값들을 계산을 하면 이 값들 전체를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V 값들 전체를 백값을 시켜 놓습니다. 전체 V 값들을. 그래서 그 전체 백값된 V 값들을 다음 아이터레이션에서 계산할 때 여기 오른쪽 사이드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synchronous backup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synchronous backup이 아닌 반대는 asynchronous backup인데 asynchronous backup이라면은 이 어떤 스테이트 값을 계산을 할 때 앞에 스테이트에서 계산된 V 값이 다음 다른 스테이트 계산할 때 오른쪽 사이드에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그런 업데이트는 asynchronous backup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asynchronous backup을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asynchronous backup이나 synchronous backup을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둘 다 컨버즈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으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n 스퀘어,
for each iteration. 한 번 iteration에 대해서 n 제곱만큼의 complexity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부터 강화학습이 실제로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의 액션을 추구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전의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가 스테이트, 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리워드, 디스카운트 팩터로 되어 있었는데 액션 A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엘리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는 이전과 똑같이 state고 새로 액션 A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Finite set of action이 추가되고요. P는 마찬가지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고 R은 reward 펑션이고 감마는 discount factor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노테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transition probability가 이 A가 없이 PSS'이었어요. 단순하게 SSS'으로 가는 확률이었는데 이제 액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MDP에서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state S에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 S' state로 가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에서 액션 A를 수행할 때 S' state로 이동하는 그 확률이 되겠습니다. 리워드도 노테이션이 바뀌었고요. 의미가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A가 없었죠. 그래서 state에 대해서 state가 정해지면 리워드가 정해졌는데 이제는 state에서 어떤 액션이 수행될 때 리워드가 생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state에서 어떤 액션을 수행할 때 어떤 리워드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워드도 S의 함수가 아니고 SA의 함수가 됩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러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MDP는 MRP에서 액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정해주는 이런 폴리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MDP 모델에서. 그리고 강화학습의 목표는 사실 우리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러한 폴리시,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죠. 그리고 폴리시를 보면 폴리시 fully defines the behavior of an agent.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의 동작을 정의해주는 그런 것이 폴리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폴리시는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폴리시입니다. 폴리시는 크게 나누어서 deterministic, stochastic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deterministic은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폴리시가 적용이 되면 오직 한 개의 액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서 여러 개 액션을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액션만 선택할 수 있고요. 스토캐스틱은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여러 개 액션이 있으면 그 각각 액션들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있는 그러한 폴리시가 스토캐스틱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들에 대한 확률 분포가 스토캐스틱 폴리시입니다. 디터미니스틱도 확률 분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정한 액션 A만 확률값을 1로 주고 나머지 액션들 확률이 제로가 되는 그런 확률 분포가 되겠죠. MDP 폴리시는 당연히 마르코프이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트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폴리시는 stationary, 즉 time independent 하다는 얘기입니다. stationary 의미는 특정한 폴리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state와 이 같은 경우에
state와 action이 정해지면 이 값은 타임스텝에 따라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policy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특정한 타임에는 타임스텝에는 이런 값이 있다가 다른 타임스텝에는 이 내용이 바뀌고 그렇게 policy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policy는 stationary하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학습을 진행합니다. MDP 모델에 어떤 고정된 팔리시가 주어지면 당연히 그 MDP의 액션들은 이 주어진 팔리시에 따라서 액션들을 선택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MDP 모델은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이 MDP에서 어떤 스테이트만 모으면 스테이트 시퀀스 S1, S2 이렇게 스테이트들만 모은 스테이트 시퀀스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DP에서 스테이트하고 리워드만 모으면 스테이트 리워드 시퀀스 즉 S1, 스테이트 1, 리워드 2, 스테이트 2, 리워드 3 이렇게 스테이트와 리워드 값만 모으면 이 시퀀스는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혹은 마르코프 프로세스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하고 이 리워드 값들은 이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먼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의 이 상태에서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보면 MRP에서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액션이 없이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S에서 S'으로 가는 확률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MDP에서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로 갈 때 항상 액션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MDP상에서 어떤 스테이트 S에서 S'으로 가는 경로를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먼저 MRP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 S'으로 갈 때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S에서 S'으로 가는 하나의 트랜지션 라인이 있고 그 라인에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 확률이 이거죠. 하지만 MDP에서는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옮길 때는 반드시 액션을 먼저 합니다. 액션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액션을 통해서 어떤 스테이트를 옮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검은 점들은 이 스테이트 S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 A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선택을 했는데 이때 이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선택할 확률은 이 팔리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팔리시에서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선택할 확률은 팔리시의 확률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선택할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A를 수행을 했는데 이 A를 수행한 결과로 이 에이전트가 이 스테이트 S'으로 갈 확률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했는데 이 액션 A 결과로 실제로 S'으로 옮길 확률, 스테이트가 그 확률은 MDP의 Transition Probability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확률은 MDP의 Transition Probability인데요.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 S'으로 옮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확률이죠. 그래서 이 MDP상에서 S에서 S'으로 갈 때 액션 A를 통해서 갈 확률은 이 확률, 이 팔리시 확률 곱하기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곱한 식이죠. 그 다음에 MDP에서는 액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액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액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액션을 선택할 수도 있죠. 각각 여러 개의 액션이 있습니다. 각 액션마다 이와 같은 확률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이와 같이 우리가 덧셈을 하게 됩니다. 각 액션마다 이걸 계산을 해서 그거를 더해주면 전체적으로 MDP상에서 전체적으로 스테이트 S에서 S'으로 가는 확률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값이 MRP의 확률값, 트랜지션 확률값이 되고요.
이 MRP의 리워드 값도 MRP의 리워드 값은 state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state가 정의되면 리워드 값이 계산이 되는데요. MDP에서는 리워드의 정의가 state에서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MRP의 리워드, 즉 state 값에 따른 리워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state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 각각 하나하나마다 각 액션마다 그 액션이 선택할 확률 곱하기 이 액션에 따른 리워드, 그 다음에 이 값들 평균을 구해준 것, 전체 평균을 구해준 것이 이 state S에서의 리워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MDP에서 특정한 고정된 팔리시가 주어지면 이 state 시퀀스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state reward 시퀀스는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는데, 단 이때 이 transition probability와 reward 값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서 마르코프 프로세스나 MRP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MDP 모델에는 두 종류의 밸류 펑션이 있습니다. state value 펑션과 action value 펑션이 있고요. MRP 모델에는 state value 펑션만 있죠. 액션이 없기 때문에 action value 펑션은 없습니다. state value 펑션은 v 파이 s로 표현을 하고, 즉 state s에서 팔리시 파이에 따라서 액션을 수행해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그 리턴의 평균 리턴 값을 이 S의 state value 펑션이라고 합니다. GT는 저번에도 나왔지만 이 state T에서 특정한 한 패스에 대해, 한 경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리턴 값을 GT라고 하면, 이 state ST에서의 state value 값은 이 state ST에서 얻는 GT들, 특정한 경로 하나마다 GT가 있을 텐데요. 리턴이 이들의 평균값, 평균값이 state ST에서의 state value 펑션입니다. 액션 밸류 펑션은 Q 파이 SA로 표현을 하는데요. 즉 S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 또 팔리시 파이에 따라서 액션을 수행할 때 이 다음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리턴의 평균 값을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Q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포멀한 정의도 앞에 V와 유사한데요. Q 파이 STAT는 ST에서 액션 AT를 수행할 때 팔리시 파이에 따라서 이 스테이트에서 액션 AT를 수행할 때 얻는 리턴 값, 이 GT는 특정한 한 경로에 대한 리턴 값이죠. 이런 리턴 값을 여러 개의 평균값이 이 특정한 ST에서 AT를 수행할 때의 액션 밸류 펑션 값이 됩니다. 백업 다이어그램은 강화학습에서 state와 action 그리고 state, action 각각의 밸류 펑션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흰 원은 state를 의미하고요. 이 검은 원은 actio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state S에서 시작을 하면 여러 개의 액션이 있고 이 중에 어느 액션을 선택할지는 우리 팔리시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즉 이 팔리시에서 state S에서 특정 액션 A를 선택하는 확률값이죠. 그래서 각 액션에 대해서 확률값이 있고 팔리시에서 그래서 그 팔리시에 따라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액션 A를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 이제 state S에서 액션 A를 선택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액션 A 상태에서 다음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는 MDP 모델에 있는 Transition Probability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 액션 A에서 이 S'으로 갈 확률은 MDP 모델에 있는 이 Transition Probability를 가지고요. 즉 State S에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 S'으로 갈 확률. 마찬가지로 이 액션 A에서 이 스테이트로 갈 확률도 MDP 모델의 Transition Probability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 A에서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는 MDP 모델에 있는 Transition Probability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이 강왁스 MDP 모델에서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옮길 때는요, 두 단계를 거쳐서 액션 과정과 그 다음에 이 Transition Probability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 그 액션에 따라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다음 스테이트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이 있는데 로봇을 왼쪽으로 옮기는 액션을 하게 되면 로봇이 바로 왼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Transition Probability가 필요한 이유는 로봇이 예를 들면 로봇이 있는 행동, 로봇이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나 옮기는 것이 다음 상태가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옮기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액션은 왼쪽으로 한 칸 미는 그런 액션이 될 텐데,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면 로봇을 왼쪽으로 밀면 바로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로봇을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갈 때 왼쪽이 예를 들면 뭐 경사가 심한다거나 뭐 모래밭이라거나 해서 왼쪽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막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실제 우리의 의도는 왼쪽으로 가는 거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다르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그 인바이러먼트에서 실제 이런 액션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state 액션 스테이트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요. 각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이러한 스테이트 밸류, 액션 밸류들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에 대해서 V값, 이 액션 SA 액션에 대해서 Q값, 다시 이 S 프라임 스테이트에 대해서 V값 등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 V값, state value와 이 Q값, 액션 밸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Q값, 액션 밸류와 state value, V값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 중에서 이 붉은색 부분을 보면 자, 이 S의 state value V값을 보면 자, 그 전에 이 검은색, 즉 각 액션마다의 Q 값은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은색 액션별의 Q 값은 이미 우리가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면 그때 우리가 이 S의 V 값을 계산을 하려면 이 Q 값의 확률, 그죠? 이 Q 값 곱하기 이 확률 다음에 이 Q값의 곱하기 이 확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이 두 Q값의 weighted average를 계산하는 것이 V값이 되겠죠. 이 S의 V값. 그러니까 각각 이 검은 점들이 Q값을 가지고 있고 이 링크들은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Q값 곱하기 이 probability, 이 Q값 곱하기 이 probability에서 더 셈한 것이 이 S의 V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이 이 Q값 각각에 대해서 그 Q값에 대한 probability, 팔리시에 의한 probability를 곱하고 이들을 더해준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이 Q 값들에 대한 평균 값이죠. 평균 값을 계산한 것이 S에 대한 V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액션에 대한 Q 값을 이 V 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V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V 값을 이 두 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 액션 A에 대한 Q 값을 계산을 하려면 위와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되죠. 이 V 값 곱하기 이 확률, 이 transition probability, 그죠? 이들 곱하고 다시 이 V 값에다가 이 transition probability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 액션에 대한 Q 값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위와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즉, 이 액션의 Q 값은 여기 있는 V 밸류들의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 값은 여기 있는 V 값들의 평균 값입니다. 평균 값이 각각의 이제 이 transition probability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평균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Q에는 두 가지 항이 더 있는데, 이 갬마는 여러 번 나왔지만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액션에 대해서 여기 리워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리워드는 멀리 있는 리워드는 값을 디스카운트 하기 때문에 여기 리워드를 디스카운트 팩터로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 이 항목은 이 MDP에서는 리워드 함수의 정의가 state에서 액션을 수행하면 리워드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state에서 리워드 값이 발생하는 시기는요, 어떤 state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때에 이 액션에서 다른 state로 움직일 때 이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리워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액션 A에서 이 state로 옮길 때는 리워드가 RSA가 발생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S에서 A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RSA가 발생을 하고, 이 액션에서 이 스테이트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리워드, 이 S에서 A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리워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Q 값은 기본적으로 이 V 값들의 평균인데 리워드 값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고 이 액션의 결과로 리워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를 일단 이 액션의 결과로 리워드가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리워드를 일단 더해주고 더하기 이 V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더해준 겁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 리워드가 먼 것은 리워드 값을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값을 좀 감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백값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수식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V 값을 Q 값으로 표시한 거고 Q 값을 V 값으로 표시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MDP에서 벨맨 Expectation Equation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전 MRP 모델에서 우리가 벨맨 이퀘이션을 봤는데요. 벨맨 이퀘이션은 특정한 팔리시가 없이 그 스테이트 밸류 간의 이퀘이션을 구한 것이고요. 벨맨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이 MDP에서 이 스테이트 밸류를 구할 때 특정한 팔리시를 가정을 하고 이 팔리시 하에서의 이 스테이트 밸류들을 구하는 수식이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입니다. MDP에서 특정한 팔리시 하에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구하는 수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바로 이전 슬라이드의 백업 다이어그램에 보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수식이 있었습니다. V 값, 즉 state value 값을 Q 값, 액션 value 값으로 표시를 했고요. 다음에 Q 값, Q 액션 value 값을
V 값, state value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Q 값을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MDP에서의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이 되겠습니다. 즉 V 값을 state value 값 V 값을 다른 state의 V 값으로 state value 값으로 표현한 수식이 벨만 expectation equation입니다. 물론 여기 팔리실 가정을 하기 때문에 파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식이 MDP에서 V 값을 계산하는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 S의 state value V 값은 이 액션 A들의 Q 값들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Q 액션 A, 액션 각각에 대한 Q 값들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액션 A에 따른 리워드, immediate reward, 즉 액션 state S에서 액션 A를 수행하면 바로 계산되는 리워드가 있고 액션 A에 따른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다음에 이 내용은 이 각 액션에서 이 V 값들 밑에 V 값들에 대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이 평균치 이때 확률은 당연히 MDP에서의 transition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이 결합해서 이와 같은 V에 대한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이 나옵니다. 이 슬라이드는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을 구하는데 Q 값에 대한 MDP에서의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내용은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전에 그 백업 다이어그램에서 본 두 가지 수식, 이 Q를 V로 표현한 수식과 V를 Q로 표현한 수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V 값으로 대신해서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Q로만 구성된 즉 SA에 대한 Q 값은 또 다른 스테이트와 액션을 사용하는 Q 값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 수식이 Q에 대한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특정 SA에 대한 Q 값은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한 V 값들의 평균이죠. 평균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단계 리워드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액션 A에 따른 immediate rewar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mediate reward를 더해주고요. 그래서 한 내용이 이 Q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각 V에 대한 V값,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한 V값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각 Q 값에 대한 평균값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Q 값에 대한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DP에서 벨만 expectation equation 구하는 방법들을 봤고요. 여기서는 MDP에서의 value 펑션들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MDP에서 우리가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을 구하면 그 value 펑션들 값은 이미 자동으로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MRP 공부할 때 MRP의 벨만 이퀘이션은 여기는 폴리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MRP의 벨만 이퀘이션 형식을 보면 V equal R 더하기 감마 PW 여기서 R은 리워드 매트릭스고 P는 트랜지션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이 식은 그 벨만 이퀘이션을 매트릭스 형식으로 표현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그 이 V 값들 밸류 펑션들이죠. 스테이트 밸류 펑션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MDP 모델로 넘어오면 MDP 모델에서 어떤 픽스드 팔리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은 이 모델에서 MDP에서 픽스드 팔리시가 있는 경우에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시퀀스를 뽑으면 그 모델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와 리워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MDP에서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수식을 보면 이 수식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한 MDP에서의 벨만 익스펙테이션 수식입니다.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근데 이 수식을 보면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리워드 매트릭스죠. 리워드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도 보면 여기 있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됩니다.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MDP에서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이렇게 매트릭스를 대입을 해주면 V 파이 이퀄 R 파이 더하기 gamma P 파이 V 파이. 그리고 또 리워드 매트릭스고 트랜지션 매트릭스고요. 이렇게 쓰는데 있는 이 V 파이는 MDP에서의 파이 팔리시를 따르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이 수식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MRP에서 이런 형식의 매트릭스 형식의 벨만 이퀘이전은 우리가 아주 쉽게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으로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MDP에서도 이 수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MRP에서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이 V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매트릭스 형식을 좀 풀어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먼저 MRP에서는 벨만 이퀘이션이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된 매트릭스 형식의 벨만 이퀘이션은 아주 쉽게 매트릭스 계산으로 V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MDP와 픽스드 팔리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MRP 모델이 되고 그때 트랜지션 매트릭스와 리워드 함수의 모양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DP에서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이와 같은 모양이고 여기서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와 리워드 매트릭스를 대입을 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벨만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같은 형태죠. 그리고 이 MDP가 폴리시아 픽스된 경우에는 MRP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벨만 이퀘이션을 가진 MRP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풀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매트릭스의 V값을 구하면 우리가 쉽게 MDP에서 이 V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 MRP 모델에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로 표현된 벨만 이퀘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매트릭스 계산을 통해서 V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DP 모델에서 어떤 픽스드 팔리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델은 MRP 모델로 치환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치환이 될 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이런 리워드 매트릭스와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수정된 리워드 매트릭스와 수정된 트랜지션 매트릭스죠. 마지막으로 MDP의 원래 오리지널 벨맨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여기 정의된 리워드 매트릭스와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대입을 해서 치환해서 풀면 이러한 형태로 벨맨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표현이 됩니다. 이 식은 MRP의 그 벨만 이퀘이션과 동일한 형태죠. 그래 따라서 이 식을 MRP에서 벨만 이퀘이션을 풀었던 방식으로 매트릭스 계산을 해서 풀면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 V값,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죠.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MDP 모델에서 어떤 특정한 팔리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팔리시 하에서 밸류 펑션이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등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MDP 모델에서 더 이상 어떤 팔리시를 가정하지 않고요. 팔리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나 옵티멀한 벨만 이퀘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비해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요. 노테이션은 V 스타 S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타가 옵티멀 뜻입니다. 그래서 이 V 스타 S는 정의가 특정한 스테이트 S에서 여러 개 팔리시가 있을 텐데 여러 개 팔리시 중에서 V 값이 가장 최대가 되는 그 V 값을 V 스타 S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테이트 S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리워드들의 합의 맥시멈 값을 우리가 V 스타 S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V 스타 S를 이전에 본 V 파이 S, 일반적인 스테이트 밸류 펑션 V 파이 S와 비교하면 V 파이 S는 S 스테이트에서 어떤 특정한 폴리시 파이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워드 합의 평균을 얘기했고요. 이 V 스타 S는 평균이 아니고 이 S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리워드 합의 맥시멈 값을 의미합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V 스타는 맥시멈 값을 의미하고 V 파이는 그 토탈 리워드들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이 있고요. 노테이션은 Q 스타 SA. 그래서 S에서 액션 A를 수행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워드 합의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는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수행할 때 여러 개 팔리시 중에서 Q 값이 최대가 되는 최대값 Q를 우리가 Q 스타 SA라고 정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다르게 표시하면 우리가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 합의 맥시멈 값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옵티멀 밸류 펑션들, 그러니까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나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들은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에이전트가 얻을 수 있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얻는 이 V 스타 값이나 Q 스타 값은 이 특정한 에이전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알고리즘이 V 스타 값을 정확히 구하고 Q 스타 값을 정확히 구하면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Q 스타 값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 MDP 문제를 해서 옵티멀한 방법을 찾은 것이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팔리시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그 팔리시가 우리에게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맥시멈 토탈 리워드를 가져다 주는 그런 팔리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팔리시를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러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두 개의 팔리시가 있으면 팔리시 A, B가 있으면 어떤 팔리시가 더 좋은 팔리시인지 어떤 팔리시가 더 나쁜 팔리시인지부터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팔리시가 다른 팔리시보다 더 좋다는 말의 정의는 자, 두 개의 팔리시 파이가 있고 파이와 프라임이 있을 때 만약에 모든 스테이트입니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팔리시 파이의 v 값이 팔리시 파이 프라임의 v 값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모든 s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팔리시 파이가 팔리시 파이 프라임보다도 더 좋은 팔리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팔리시를 비교할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파이 팔리시가 파이 프라임보다는 좋은 팔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팔리시 비교할 때는 이 definition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목표는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MDP 상에서 옵티멀 팔리시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보면 어떠한 MDP 모델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옵티멀 팔리시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파이 스타는 옵티멀 팔리시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MDP 모델에는 우리가 항상 옵티멀 팔리시가 존재를 합니다.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개런티는 없지만 항상 옵티멀 팔리시는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옵티멀 팔리시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is better than or equal to all other policies. 그 옵티멀 팔리시는 위의 정의대로 항상 모든 팔리시보다도 좋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멀 팔리시는 옵티멀 팔리시가 있으면 이 옵티멀 팔리시들은 이 옵티멀 팔리시에 따라서 우리가 또 동작을 해나가면은 그 옵티멀 팔리시에서 우리가 구하는 V 값은 항상 V 스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항상 이 옵티멀 팔리시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면 그 V 값은 항상 이 V 스타 값, 이전 슬라이드에 정의된 S에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토탈 리워드 값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 상에서 액션을 하게 되면 그 Q 값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에서 A 액션을 할 때 옵티멀 팔리시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그 Q 값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Q 스타 SA 값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옵티멀 팔리시에 따라 움직이면 그 V 값과 그 Q 값은 항상 V 스타 값과 Q 스타 값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MDP 모델에서 이 옵티멀 팔리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티멀 팔리시 항상 존재를 하고요. 뭐 한 개 존재할 수도 있고 멀티플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멀 팔리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옵티멀 팔리시가 생성하는 V 값이나 Q 값은 항상 V 스타 값, Q 스타 값, 항상 맥시멈 토탈 리워드를 생성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로 어떤 액션들을 취해 나가면 그 옵티멀 팔리시는 항상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옵티멀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의 목표가 이 옵티멀 팔리시를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 옵티멀 밸류 펑션에서부터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옵티멀 밸류 펑션에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머지 어떻게 하면은 옵티멀 밸류 펑션들을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챕터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옵티멀 팔리시는 이 Q스타 값을 이용해서 옵티멀 팔리시를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 Q스타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러한 액션들을 선택해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액션 A를 구하는 옵티멀 팔리시는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1이고 나머지 확률은 0입니다. 이 확률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액션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액션 중에서 Q 스타 값을 최대로 하는 액션, 그죠? 그 액션에 해당하는 확률은 1이 되고요. 나머지 액션들은 전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스테이트 X에서 여러 개 액션 A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해당하는 Q 스타 값이 제일 높은 액션을 골라서, 그죠? 그 액션을 골라서 그 액션의 확률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Q 스타 값을 구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Q 스타 값을 알 수 있으면 we have the optimal policy, 아주 쉽게 이와 같이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어떤 MDP에서는 항상 이러한 deterministic policy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 policy는 여기서 보다시피 deterministic policy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이 오직 한 개의 액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이러한 팔리시는 deterministic policy이기 때문에 이런 옵티멀 밸류 펑션에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하면 그 팔리시는 deterministic 옵티멀 팔리시가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 값을 알면, 즉 Q 스타 SA 값을 알면 이 값들로부터 우리가 쉽게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퀘스천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Q 스타 SA 값, 옵티멀 액션 밸류 값을 구할 것인가가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포함해서 이 챕터의 남은 부분은 이러한 Q 스타 SA 값, 이런 옵티멀 액션 밸류 값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이 챕터에서 공부하고요. 남은 챕터의 내용 동안에. 그리고 이러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실제 이러한 옵티멀 액션 밸류 값들을 구하는 남은 과정들의 자세한 내용은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스타 SA를 구하기 위한,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구하는데요.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전에 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과 아주 비슷한 형태이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그 수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액션에 대한 average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턴 값에 대한 average 값을 구했고요. 대신에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이 average 대신에 maximum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 차이가 이 expectation equation과 optimality equation의 차이입니다. expectation은 average를 구하고 optimality는 maximum value를 구하는 것이 이 optimality와 expectation equation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벨만 optimality equation은
우리가 지금 이전에 본 그 V 스타 값과 Q 스타 값들을 이러한 옵티멀 밸류 펑션들을 리커시브하게 표현한 그런 수식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옵티멀 밸류 펑션들 값을 서로 간의 관계를 리커시브하게 표현하는 식이고요. 그리고 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과의 차이점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는 그 액션에 대해서 각 액션에 대한 토탈 리워드의 평균 값을 구하고요. 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각 액션에 대한 맥시멈 토탈 리워드 값을 구합니다. 그 점이 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의 차이점입니다.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도 이와 같이 백업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흰 원은 마찬가지로 스테이트고 검은 원은 액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S에 대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V 스타 S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정하기를 각각 액션에 대한 Q 스타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각 액션에 대해서 이 액션에 대한 Q 스타 SA 여기에 대한 Q 스타 SA들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에 대한 V 스타 값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Q 스타 중에서 맥시멈이 되는 제일 큰 Q 스타 값을 고르면 그 값이 V 스타 값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죠. 그래서 맥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Q 스타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tate S에서 액션 A를 수행하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돼서 옮길 때 이때 Q 스타 SA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음 스테이트 값마다 우리가 이 V 스타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들의 V 스타 값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션 A에서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는 이거 MDP 모델에 있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스테이트에서 이런 스테이트로 갈 확률은 여기 적힌 것처럼 그 MDP에 있는 파라미터죠.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수행할 때 S'으로 가는 확률, 이 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액션 후에 이 스테이트로 갈 확률은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하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수행한 후에 어떤 스테이트로 옮겨질지는 이 확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건 environment에서 결정을 하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Q 스타 SA를 구해보면 먼저 Q 스타 SA를 구할 때는 맨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액션을 수행하면 그에 따른 매번 액션을 수행하면 그에 따른 immediate reward가 발생을 합니다. 이 리워드도 MDP 파라미터입니다. state S에서 액션 A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리워드. 지금 액션 A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리워드가 발생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리워드가 먼저 발생을 하고 더하기 그다음에 이 V스타라는 것이 리워드의 합들일 텐데 결국 여기도 한 단계 지나서 리워드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팩터 gamma를 곱해주고요.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각각 스테이트마다 V스타 값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각 스테이트마다 이 트랜지스터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Q 스타 값은 이 각각의 V 스타 값의 weighted average. 다시 말하면 이 V 스타 값 곱하기 이쪽으로 이동할 확률. 그다음에 이 V 스타 값 곱하기 이쪽으로 이동할 확률. 곱해서 각각 그걸 더해준 다시 말하면 weighted average죠. 이
V-스타 값들의 weighted average 값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Q-스타 값은 immediate reward, 액션 A이기 때문에 리워드가 생기고, 다음 디스카운트 곱해서 이 액션 A를 수행해서 갈 수 있는 각 트랜지션에 할 수 있는 스테이트마다의 V-스타에 대한 weighted avera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스타 값을 구했으면 이 값을 여기에 플러그인,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V-스타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V-스타를 이용한 V-스타에 대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V 값을 구할 때는요, 이 밑에 있는 Q-스타 값에 대해서 맥시멈을 구했습니다. 이거 Q-스타 값이 그 중에서 맥시멈이 되는 액션에 해당하는 맥시멈을 구했죠. Q-스타가 맥시멈 되는 액션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Q 값을 계산할 때 여기 맥시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Q 값에서는 밑에 다음 단계에 V-스타 값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맥시멈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weighted average를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맥시멈을 계산했고 여기서는 weighted average 계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옮길 때는 우리가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선택할 건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액션에 의해서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environment에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액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environment에서 environment 자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수행되면 어디로 갈 건지를 environment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로봇이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했는데 그 액션에 따라서 실제 왼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액션을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왼쪽이 예를 들면 막혀 있다거나 인바이러먼트에서 혹은 그날 이렇게 밑에 길이 모래 길이 돼가지고 못 간다든지 길이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는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 위치는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바이러먼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의 그 V-스타를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Q-스타, 즉 Optimal Action Value Function에 대한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의 V-스타와 마찬가지로 이 백값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SA 액션이 있고요. SSA를 수행한 액션이 있고 A 액션이 있고 이 액션에 대한 Q-스타 SA를 구하려고 하면 먼저 이러한 각 스테이트에 대한 V-스타 값을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이 Q-스타 SA에서는 먼저 액션이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액션 A가 이 액션 A에 해당하는 리워드, 즉 SSA를 수행한 리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다음 단계의 리워드에 대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 각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V-스타를 안다고 가정을 했죠. V-스타를 값을 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V-스타 값들에 대한 평균치, 이 transition probability 곱하기 이 V-스타 값, 이 transition probability 곱하기 이 V-스타 값, 이 평균치, weighted 평균을 구한 것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
곱해서 더해준 것이 Q 스타 S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의 V 값은 마찬가지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밑에 있는 이 액션들 각각에 대해서 Q 스타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Q 스타 값이 주어지면 이 스테이트에 대한 V 스타 값은 이 Q 값들 중에서 맥시멈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S에 대한 V 스타 값은 여기서 도달할 수 있는 각 액션에 대해서 맥시멈 Q 값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플러그인 해주면 Q에 대한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MDP 모델에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퀘스천은 그러면 이러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하면 옵티멀 퀄리티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서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리마인드를 해보면, 먼저 우리가 배운 MRP 모델,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주 다이렉트 솔루션을 통해서 이 MRP에서는 그 밸류 펑션 값을 아주 쉽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것이 MDP 모델에서 어떤 픽스드 팔리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MDP 모델에서 어떤 픽스드 팔리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이 결합을 하면 이 모델이 MRP 모델로 치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DP가 픽스드 팔리시와 결합되면 MRP 모델로 치환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MDP 플러스 픽스드 팔리시인 경우에 우리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MRP와 마찬가지로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이렉트 솔루션으로 이 매트릭스 계산을 통해서 밸류 펑션들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메인 질문인 MDP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위의 사례와 같이 다이렉트 솔루션 이런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바로 옵티멀 밸류 펑션들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질문인데요. 답은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이렉트 솔루션으로 답을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안에 내용을 보면 안에 맥스 오퍼레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맥스 오퍼레이터가 들어있으면 이전의 두 단계는 이 매트릭스들이 전부 다 리니어한 이퀘이션들의 합입니다.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리니어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안에 맥스가 들어있어서 이런 이퀘이션들이 리니어가 아닌 non-linear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맥스 오퍼레이터 때문에. 즉, direct closed form solution은 not available 하고요. in general,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그 대체 방법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게 iterative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풉니다. 즉, 일반적인 MDP에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구했으면 이런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는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옵티멀 밸류 펑션이 대신에 이런 아이트레이티브한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옵티멀 밸류 펑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트레이티브 방법들이 얘는 밸류 아이트레이션, 폴리시 아이트레이션, 큐 러닝, SARS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